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입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 관대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 보니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큰 문제 삼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러한 사회적 풍토가 변화하여 음주에 대해 엄격한 대가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만일 음주로 교통사고 도주하였다면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을 수 있으며 무거운 처벌이 선고됩니다. 실제 얼마 전 한 국내 연예인이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접촉사고를 내었고 그에 대한 대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하여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주치 뺑소니의 경우 음주를 한 것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내어 그에 대한 책임도 회피한 것이므로 가중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러한 만큼 오늘 글에서는 교통사고 도주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어겼다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으로 확인되었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개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 상이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우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일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0.08% 이상 0.2% 이하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측정되었다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나아가 0.2% 이상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나오게 되었다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 기재된 처벌의 수위는 단순 음주운전을 일회하였을 때 적용하는 형량입니다. 여기에 교통사고 도주까지 추가된다면 더욱 상향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음주 뺑소니 형량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2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을 살펴보면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사고를 내었다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면 가중처벌합니다.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상해에 이른 피해자를 사고가 난 장소에서 옮긴 후 도주하였다면 벌금형 규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됩니다.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었다면 어떠한 처벌이 내려지게 될까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였거나 도주한 후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며 사망한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겼다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음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일부는 당황하거나 두려움을 느끼고 순간적으로 현장에서 도주하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도로를 포함하여 길거리에 무수한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블랙박스가 없는 차량을 찾는 것도 힘드므로 빠른 시간 내에 교통사고 도주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미 도주한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의뢰인 K씨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를 다니고 있던 K씨는 영업직으로 근무하고 있어 평소에도 외근이 잦았습니다. 교통사고 도주 사건이 발생한 당일도 업무를 마치고 친한 지인과 반주를 하였습니다. 자정을 훌쩍 넘은 시간에 자리가 종료되다 보니 K씨는 괜찮을 것이라 생각해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가던 중 무단횡단을 하고 있던 행인을 뒤늦게 발견하게 되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K씨는 순간 걱정스러운 마음에 그대로 현장에서 도주하였는데요. 그러나 근처에 있던 시민이 K씨를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K씨는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여 도움을 얻고자 법률 대리인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교통사고 도주 사건을 담당한 법조인은 우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완강한 모습을 보이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는데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설득한 끝에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었으며 주변인의 탄원서와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차량을 운행한 거리, 본인의 행동을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법원은 모든 내용을 검토해본 후 K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음주운전. 최대한 관대한 결과를 받고자 한다면 사건이 발생한 이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법률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곧 있을 경찰 조사와 이후 단계에서도 긍정적인 결말을 기대해 볼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도움을 얻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접근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